8월 5일 날 발표를 했고요. 8월 4일 날 이제 주가를 보면은 그 리본고 같은 경우 144불, 그리고 텔레닥 같은 경우는 148불이었어요.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준다 그랬었냐면은 리본고 한 주 주주는 텔레닥 0.592주 그리고 현금 11.33달러를 준다 그랬어요. 그래서 그 날짜로 계산을 해보면 총 160불을 받게 됐고 현 주가 대비 10% 프리미엄이에요. 근데 프리미엄이 작아 보이지만 리본고 같은 경우 성장을 많이 하고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죠. 한 400% 상승을 했죠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프리미엄을 적게 준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에서 발표를 했어요. 13억 달러, 1.3 빌리언이 총 그 합병된 회사에서 나올 것이고 2020년에 합병되면요. 그리고 당연히 구독자도 그 이용객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2025년까지 그 매출 그 합병 효과가 0.5 빌리언, 그러니까 500 밀리언, 그러니까 5억 달러 이렇게 생겨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발표하고 오늘 주가를 볼까요? 보면은 텔레닥 그 시총 5빌리언이 날라갔어요. 50억 달러가요. 네. 그리고 이거를 좀 안 좋게 보는 거죠, 보죠. 이 매출이 뭐 1.3 빌리언 가고 뭐 어떻게 이런 500 밀리언 그 매출 시너지가 난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좋게 보지 않는 거죠. 그래서 현재 주가를 계산해 보면 8월 8일 토요일 동부 시간 네, 기준입니다. 그래서 리본고 한 주를 가진 사람은 텔레닥이 더 많이 하락했어요. 그래서 0.592주 받고 11.33달러를 받아요. 그러면 지금 리본고 주가가 120불이에요. 근데 텔레닥이 많이 하락을 해서 그러니까 60% 정도 가격을 주게 되면은 83불이에요. 현금 받으면 94불이에요. 이만큼 조금 텔레닥 주주들이 많이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. 아무래도 리본고 주주는 뭐 나쁘기도 하죠. 근데 뭐 상승을 많이 했던 거가 이제 상승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딱 이제 인수라는 걸로 끊겼으니까요. 네. 그래서 어쨌든 이 주가 변화를 보면은 텔레닥의 시총이 50억 달러가 떨어졌다. 요 그 며칠 사이에. 그리고 한번 재무제표 살짝 한번 볼게요. 뭐 어렵지만 제가 그냥 딱 포인트만 찝어보면요. 어, 올해 요번 2분기 매출 발표했는데 241 밀리언이에요. 이대로 가는 거는 얘네들이 목표로 삼은 2020년 1빌리언 10억 달러 매출이 달성이 가능해 보입니다. 그리고 되게 눈에 들어오는 게 요 영업 손실이 7밀리언으로 지난 연도 대비 상당히 많이 줄고 또 6개월로도 봐도 거의 절반은 줄었죠. 그래서 이렇게 감소한 게 상당히 긍정적이고 뭔가 얘네들이 코스트 절감이 잘 되고 있다. 왜냐면 이렇게 플랫폼을 하는 애들은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그렇게 확 커지지 않거든요. 전통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요. 그래서 현재 1년 1빌리언 매출로 현 주가 그 EV 멀티플을 주면은 네, 19 정도라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높긴 합니다. 네, 그리고 이거 리본고 2분기 매출 발표한 거고요. 이번 분기에는 작년 대비 125%가 성장을 해서 91 밀리언이에요.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그 400% 오른 거를 어떻게 보면 정당화라고 해줄 수 있겠죠. 많이 좀 오르긴 했어요.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 영업 손실이 확 줄었어요. 물론 다른 거 많이 봐도 되는데 얘네들은 매출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이거 무조건 깔아줘야 돼요. 근데 이 되게 고무적인 거, 눈에 확 띄는 거는 이, 이 loss from operation, 즉 영업 손실, 얘네 어쨌든 그런 비용 감소를 획기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1년 매출을 400 밀리언 정도로 이제 잡게 되면 현 주가가 120불이죠. 그럼 멀티플이 30이에요. 그래서 텔레닥의 그 EV 그 멀티플에 보면은 약 거의 두 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두 배는 아닌데 거의 두 배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이렇게 매출 증가, 이건 당연한 깔아줘야 돼요. 그리고 이 영업 손실이 줄어든 거, 이게 상당히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합병되게 되면은 텔레닥이 주식을 더 추가 발행을 하겠죠. 그래가지고 합병된 회사 58% 이렇게 가져가게 되고 리본고 같은 경우는 이제 42% 가져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게 텔레닥보다는 리본고 주주가 이익이에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텔레닥 주가가 더 하락한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하지만 이 리본고 주가가 올해 400% 상승을 하긴 했는데요. 주요 그 소비층이 되어가는 밀레니얼들 아까 일부에서 소개드렸던 그 타겟층과 그렇게 걔네들이 그 밀레니얼들이
진입을 해가지고 주 소비자층으로 이 매출 성장성을 보면은 리본고의 프리미엄을 과연 진짜 그렇게 많이 줬는가? 저는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. 너무나 당연한 소리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합치한 회사가 잘 되면 당연히 텔러닥 주주가 더 이익이겠죠. 그래서 뭐 지금까지의 주가는 성장성, 즉 매출 여기에는 이제 의심이 없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해보면요, 지금 총 주식수예요. 텔레닥 같은 경우는 7,700만 주, 77밀리언이죠. 그래서 리본고가 총 주식이 98밀리언 주가 있는데 0.592 주 준다 그랬죠. 곱하게 되면은 58밀리언, 약 40%가 추가 발행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총 1억 3,500만 주가 돼요. 이렇게 되면 거의 뭐 5대5로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리본고 주주가 조금 더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회사 주가가 왜 이렇게 하락했느냐? 지금 이 회사에서 어 2022년까지 그 100밀리언 레베뉴가 추가로 더 생기고, 그리고 2025년 5년 뒤에는 500밀리언이 추가로 더 발생된다고 하고 있어요. 근데 이거를 지금 주가를 보면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. 이게 너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거예요. 지금과 같은 성장을 보여주면은 지금 주가도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텔레닥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뭐 1빌리언이라고 할게요. 이렇게 매출이 나오고, 리본고 같은 경우는 올해 뭐 400밀리언 뭐 이렇게 쳐도 되고 340밀리언이 나와요. 그래서 이게 합병된 회사 2020년 매출이 1.3빌리언입니다. 그렇게 되면 EV 멀티플이 14예요. 그래서 그렇게 이게 성장주로서 성장하는 섹터, 그리고 앞으로 이런 Y 스페이스가 많은데, 이게 과연 많이 고평가인가? 그거는 이제 각자 판단 영역이긴 한데, 그렇게 많이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더군다나,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, 3연세. 그래서 저는 이게 괜찮은 기회로 볼 수 있지 않나. 근데 지금 사느냐?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사주지는 않을 거예요. 한 가을까지 기다려 볼 거고요. 예, 지금 마켓 흐름도 좀 그렇잖아요. 보통 이렇게 하락하는 거 살 때 쭉 상승을 했어요. 그럼 보통 이렇게 심리적으로 하락을 해요. 거기에 모든, 이 실망을 했어요.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런 기회에 이렇게 하락해서 조금 더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고,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락을 하게 돼요. 보통 다 그런 건 아닌데, 보통 주식의 그런 이 패턴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게 더 하락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여기서 조금만 하락하고 할 수도 있고, 이제 살짝 이렇게 상승할 때, 이럴 때 다시 고려해 보는 게 좋습니다. 딱 한 요 지점에서요. 좀 물론 좀 만약에 지금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살 수 있어요. 하지만 그래도 이때 시기적으로 요 시기를 기다려 보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저 주가 얘기할까? 그래서 2022년에는 2.5 빌리언을 이제 매출로 내야 돼요. 요 이렇게 500밀리언 시너지를 내려면요. 예. 2025년이 아니죠. 예. 2022년에 최소 2.5 빌리언의 매출을 내야 돼요. 그럼 이제 100빌리언 추가 매출을 내는 건데, 이 당시에 지금 주가를 보면은 이게 된다면은, 그러면은 EV 멀티플 같은 경우는 11이에요. 이게 만약에 된다면 지금의 매출 성장성으로 보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, 11 정도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.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할 생각하고 있고요. 그 두 번째는 이 매출이 가능할까라는 거는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코비드 백신이 올해 안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. 뭐 효과가 50%든 뭐 70%든. 참고로 저는 뭐 기회가 돼도 맞지 않을 겁니다만. 사람들이 과연 다시 일상으로 전처럼 돌아갈 것인가 관건이죠.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면, 예전처럼 돌아간다면 아무래도 이런 이 화상 진료가 줄어들겠죠. 지금은 당연히 병원들도 그렇고 환자들도 그렇고 병원 가는 것보다 이런 거를 선호하는 그 확률, 그런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봐야 될 게, 애플, 구글, 아마존도 지금 이쪽으로 진입을 하고 싶어 해요. 그 하는 마켓이에요. 근데 과연 이들이 어려워하는 헬스케어 시스템 네트워크를 얼마나 구축하고 얼마나 키워가고 얼마나 진입을 잘할 것인가. 진입을 어느 정도 많이 조금씩 침투해 간다는 모습이, 뭐 기존 헬스케어 시스템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서 이렇게 파일을 조금이라도 더 점점점 더 차지하는 모습이 있으면, 애플이라든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 충분히 인수를 고려할 수도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주가가 비싸냐? 네, 비쌉니다. 근데 얘의
이런 지금 마켓이 이 정도 크기면 얘네들이 침투하는 한 파이 크기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. 아직도 무궁무진해요. 글로벌리 봐도 그렇고 미국만 이 국내적으로 봐도 그렇고요. 그래서 이런 성장성을 보는 건 좋지만 단기적으로 막 몇 달, 뭐 옵션 거래를 해가지고 뭐 세 달, 뭐 다섯 달, 1년 정도 봐서는 주가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이 섹터, 특히 이 회사 텔러닥 같은 경우는 길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좋은 주말 되세요.